엔화 대혼란이라.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이 뭘까요? 예, 지금부터 제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엔화가 왜 대혼란이냐. 여러분, 엔화가 7월 31일 기준으로 원엔환율 마감지수가 898.1원이 됐습니다. 또 900비트로 떨어졌어요. 또 900비트로. 이게 희한하죠. 이게 말입니다. 예, 지난 7월 27일만 하더라도 920.4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던 것이 898.10으로 마감을 했어요. 지난 7월 4일에 896.0원을 기록한 이후로 또다시 900원이 깨져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엔화를 보고 있으면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말입니다. 기준금리는 변하지 않겠다. 마이너스 0.1%를 유지하겠다. 그러나 장기 금리에 대한 변동 운영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 용인하겠다. 실질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본 전체에 쉽게 말하면 통화의 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원엔환율이 920.47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완전히 폭락한 거죠. 898.10까지 떨어졌으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일본은행이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왜 개입을 했느냐? 장기금리에 대한 이 변동 용인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5잖아요. 여기서 이것을 넘어가도 용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상 넘어가 버렸어요. 7월 28일 날 27일 날 이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28일 날 실행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0.55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7월 21일 날은 마감지수입니다. 0.592%까지 올라가서 마감했어요. 그럼 장중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중에는요 0.67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야 이거 진짜 많이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와중에 일본은행이 시장에 개입을 한 거예요. 시장에 개입해서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3천억 엔 이상 우리 돈으로 하면 2조입니다. 2조가 넘습니다. 3조네 3조. 3조 9,283억 원을 국채를 매입하겠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진 거예요. 0.607 제가 아까 0.67이라고 했죠. 0.607입니다. 0.607%까지 치솟았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요동을 칠 수밖에 없겠죠. 시장 개입 안 한다 하더니 일본은행이 또 시장 개입하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개입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장기금리 용인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도 용인을 하겠다 이런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0.5가 넘어서니까 0.6이 넘어서니까 바로 시장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야? 아니 쉽게 말하면요. 이 통화정책의 긴축으로 간다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도요. 7월 27일에 139.44엔까지 떨어졌던 것이 7월 31일에는요. 142.29까지 올라갔던 거죠. 142.29. 작년 10월 20일에 150.14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요. 분명히 하나 기억해 둬야 될 거는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 기억해 둬야 하거든요. 뭐냐? 예. 일본은요. 이제 예. 저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을 넘었느냐? 장기금리 변동 용인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 같다는 것은 결국 통화 긴축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당장 시장에 좀 충격이 될 법하니까 시장에 개입했지만 결국 말입니다. 시장이 안착되도록 어떻게 하든 유도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예, 장기금리 변동폭에 대한 것은 예, 앞으로도 이어갈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일본도 어쩔 수 없다. 저거 제대로 막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거라는 게 소비자 물가예요.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 일본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역대급이거든요. 역대급이요. 3.3%면 역대급입니다. 안 떨어지잖아요. 일본은요. 예. 2월에 3.3%가 6월에도 3.3%예요. 1월에 4.3%보다는 떨어졌지만 소비자 물가가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일본은 어떤 식이든 긴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외국인 투자자금. 일반적으로 하면 외국인 직접 투자자금이 FDI라는 외국인 직접 투자자금이 넘쳐 흐릅니다.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통화량이 또 늘어날 텐데 물가는 더 올라가겠죠. 제가 봐서는 예,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긴축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는요 80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땐 우리는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저장을 해두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 엄청나게 되고 있고요. 너무 부안해동하지 않고요. 그냥 시장을 계속 저는 지켜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말입니다. 예, 시장의 어떤 엔화가 이렇게 떨어지네, 지금 팔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시장에 대응하지 마시고요. 엉덩이 무겁게 예, 좀 길게 대응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예,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괜히 급하게 서두르는 것 저는 진짜 맞지 않는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